예, 미리 말씀드린 대로 문제 제기 겸 발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서 좀 확인하고 싶거나 또 질문이 있는 거는 따로 개인적으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은 4명이 아마 할 것 같은데요. 아마니까 뭐 중간에 아마 준비 안 됐다고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여기 있는 순서와 관계없이 이 마이크가 가야 되니까 마이크 순서대로 이렇게 전달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현직 언론인이자 언론이 시무기자인 강원일보의 박수화 기자가 강원도의 눈으로 지역 불평등을 아마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 상당히 감정이 좀 실리겠죠? 예, 박수화 기자 먼저 토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아입니다. 너는 왜 항상 화가 나 있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특히 서울에 오면은 ITX를 타고 오는데요. 춘천에서 ITX를 타고 올 때부터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해서 한 중심부로 오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춘천에서 저를 본 분들과 서울에서 저를 본 분들이 춘천에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왜 서울에 와서는 매번 화를 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제 직장은 지금 강원일보에서 언론인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료들하고 같이 연구를 몇 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정치학 박사과정 중이고요. 또 정치학의 통치의 문제를 하는 학문이니까 통치와 건강이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것들이 저의 장기적인 연구 과제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지역 불평등이 굉장히 시사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ITX를 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계속 이제 교통이 굉장히 좋아지고 KTX 연결하는 논의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역 주민들의 이동성에 과연 도움을 주는 발전인가 하는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거든요. 이제 보도가 여기 한겨레에서도 나오고 많이 나왔었는데 단순히 뭐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요. 뭐 철도 민영화 비슷하게 진행이 계속되면서 노선들이 사라지고 중저가 노선들이 사라지고 굉장히 국가의 노선들이 나타나는 문제는 그거의 한 단면, 굉장히 중요한 한 단면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아까 이재용 교수님께서 문화나 정동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좀 뜯어볼 측면이 있어요. 그 민영화가 구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한다면 그 구조 자체는 결국은 지역을 개발을 해야 한다는 담론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담론이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김창혁 교수님께서 예전에 한번 발표를 하신 게 최근 지역 불평등에 대한 담론이 최근까지도 발전주의적 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시민건강연구소에 기고한 시민건강실록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서울을 만드는 힘이 무엇이었냐라는 게 저의 의문인데 서울을 만드는 힘은 국가 권력의 동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개발주의적 독재를 거치면서 생긴 힘,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힘, 그 힘이었다면 지방을 만든 권력도 그거와 다르지 않다. 서울을 만든 권력이 곧 지방을 만든 권력이다. 왜냐하면 불평등은 관계적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점을 굉장히 많이 잊어버린 채 논의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한 1년 정도 전에 지방대 문제는 없다라는 칼럼을 썼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지방대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방대가 이래서 문제고 이래서 뭐 소멸할 것이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이에 누가 이득을 부렸지? 그 사이에 발전하는 것은 뭐지? 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가 역학자인 제프리 로즈가 쓴 책에 부분적인 일탈은 전체적인 구조를 봐야지 그 맥락 안에서만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역 불평등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그 점을 무시하면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역을 개발하는 담론은 굉장히 개발주의적인 담론이다. 이것을 보는 게 굉장히 거시적인 차원에서 반복되는 게 저는 국제개발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발도상국, 선진국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그쪽을 굉장히 식민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저기는 개발을 해야 돼.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고 라는 차원에서 보는 그 시점이 지금 서울과 지방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방이나 지역에 대한 담론, 비판 담론에 대한 비판이 또다시 필요한 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건강이든 다른 불평등이든 아마 건강이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건강이라는 건 독보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간접적인 차원의 것들이고 또 다른 기회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거고 또 의료라는 것은 인간의 고통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제가 건강이라는 요소를 통치랑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차원인데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역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지, 누구의 의견이 지역 담론으로 편입이 되고 있지, 누구의 고통, 누구의 욕망 이라는 것에 저는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제가 쓰는 기사들도 뭐 일간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일매일 기사를 생산하는 것은 전부 그런 시각을 담을 수는 없지만 제가 작년에 김초영 교수님 자문 받아서 했던 이제 건강 지역 책임을 묻다라는 시리즈 기사를 7편인가 이렇게 썼었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여태까지 주민의 삶을 굉장히 도외시해왔던 담론들에 대한 비평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지역 불평등을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차원의 이야기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관수 이사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제 생각은 자료집에 쓰여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재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참 답이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여전히 조금 하게 됩니다. 제가 쓴 이 토론문의 핵심은 우선은 새로운 시민사회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시민사회라고 하면 대부분 이게 독재 정부를 지나면서 약간 비판적으로 또는 대결적으로 시민사회를 이렇게 구성해 왔다 그러면 이게 아까 계속 말씀해 오셨지만 이사님도 말씀하셨고 이정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생각들이 왜 판판이 다 깨지고 결과는 정반대로 나오느냐, 뭔가 기획이 잘못되어 있고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 기본은 먼저 우리 사회의 조직 자체가 뭔가 돌아가는 기본적인 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새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 정부의 상황을 보면 이게 아직 그 기본이라도 또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시민사회의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시민사회를 새로 조직한다는 이 시빌 소사이어티를 새로 조직한다는 이야기는 현장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현장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한테 지역이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전 선생님도 이 지역을 지방으로 해왔다 지금 계속 생각해왔던 이 서울 중심 제가 말하는 여기서 서울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아니고 중앙의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인데 그걸 어떤 보통 명사로서 서울을 본다 그러면 그 서울 중심으로 뭔가 생각해왔던 그런 틀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게 지역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고, 그거를 약간 메시지화 시킨 게 지역 불평등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자료집 맨 뒷페이지를 좀 한번 봐주시면, 맨 뒤에 지금 이게 아마 영국의 데볼루션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방 분권을 거의 노동당 정부 들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보수당 정권까지 계속 이어진 지방 분권 시작은 스코틀랜드나 웨일즈의 의회 독립에서부터 시작한 그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2007년도에 아마 이분이 과제를 해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한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서 위로 가는 이 시민의 불신 라인이 있고 밑에
강한 지방 정부로 가주는 건데 이 오른쪽 라인 오른쪽 밑에 보면 중앙 정부는 지역 문제의 전국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결정한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을. 그리고 정반대는 제 왼쪽 위에 보면 박스에 네모 박스에 보면 중앙 정부가 대부분의 문제는 장소 중심으로 다루는 게 최선이라 받아들인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의 차이를 주는 시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국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아까 이재훈 선생님 말씀하신 게 가장 정확하게 이 내용입니다. 중앙정부나 모든 이 사회적으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중앙정부가 무언가를 전국화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법이 있다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뭐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고 정부를 잡아야 되는 거고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근데 정권 잡으면 뭐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방 각 행정정부도 기재부의 하수인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기재부의 뭐 여러 메커니즘과 자기 이해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장 감각을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이 논의가 시작된 것에서 이후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게 2008년이에요.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자유주의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70년대 말부터 시작한 하나의 시대 정신이라고 치면 그게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 무너지는 지점들이 여기서 발견이 된 거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우리 시대 정신이 없어요. 그 시대 정신을 무엇으로 구성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시민사회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위한 지방행정이나 지방 이 지역에 대한 관점들 다시 필요하다. 그런 현장 감각을 더 살려야 된다. 그런 측면인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제일 처음 우리가 왜 지금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게 좀 한가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의 그 정체성과 또는 방법론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낼 건가 이에 관점이 제대로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 시작은 중앙의 관점에서 중앙의 해법이 판판이 깨지고 있고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여기서 다른 방식으로 시작을 해야지 기존에 해왔던 틀거리대로 진행을 하면 전혀 솔루션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지 않나. 이 신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빈 공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 극우파가 횡행할 수밖에 없어요. 포퓰리즘은 기득권을 해체하자는 주장으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그 기득권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주 과거에 이념적으로 사로잡힌 주장만 난무하게 되고 실천력은 전혀 없는 거죠. 이거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뭔가를 내놓긴 하지만 아무것도 지금 현장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 현장 감각이 다 사라지고 주장만 남고 이념만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을 하나의 대안으로 보자는 거고 이건 결국은 예전으로 돌아가면 균형 발전 이야기가 지금 20년이 됐는데 최근에도 이 균형 발전 20년 입시 20주년 기념 행사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이명박 정부한테 정권을 뺏기지 않았고 그때 계획했던 지방 이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수행했으면 더 나아졌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먼저 다시 봐야 되는 거고, 거기서 새로운 감각을 키워나가는데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거를 글쎄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할 텐데, 그 방법론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연구소가 조금 뭔가 기여를 한다면 기여할 거고 우리 각자 개인으로서 자기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전문성이나 역량을 키워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도 뭔가 이 답답한 걸 좀 풀어야 되잖아요. 연구자들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 연구소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오늘 와주신 분들도 그런 이렇게 참여해 주셔도 좋겠고 또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금 현재 돌아가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디벨롭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창기 선생, 지역에서 일하는 젊은 세대를 대표해서 토론을 해주실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뭐 대표성이 있는 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론문을 좀 늦게 써가지고 자료집에 실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주제에 또 말주변이 좀 없어서 그냥 써온 걸 읽겠습니다. 그 지원단에서 근무하는데 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은 주로 경상남도 도청 의료정책과를 지원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들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얼마 전에 작은 지역의 공공병원에 방문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토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병원을 방문한 이유는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운영지원금을 주는 대신 공공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혁신 전략 계획을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병원에 가서 병원의 의사결정자들께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계획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병원의 역사와 상황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방문한 병원은 현재 응급실이 없고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전문의가 불과 5명 뿐인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3개의 시군을 포함하는 진료권에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지역에서 매우 제한된 역할만 맡고 있지만 예전에는 응급실은 물론 수술실도 활발하게 운영하던 병원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이 위치한 구도심의 통행량이 많아서 환자도 많았다고 합니다.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름 있는 병원이었다라는 말에서 자부심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도심으로 상권이 이동하고 봉직의들이 인근에 자기 병원을 개업해서 나가면서 환자가 급격히 줄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더 어려워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건강보험 환자가 많이 떠나서 주로 빈곤층인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공직의 연봉은 다른 병원보다 1억 원 이상 높지만 충원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혁신을 실행하기에는 인력도 공간도 여의치 않습니다. 몇 년 뒤 예정된 이전 신축만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자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마음이 참 민망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정해둔 기준에 따라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이러저러해야 한다고 자문할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건 말하는 저도 알고 그분들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전문성이 무엇인지 스스로 계속해서 되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병원 로비에서 본 옛 건물의 사진을 떠올리며 시설도 장비도 지금보다 열악하던 시절에 지역에서 이름 있는 병원일 수 있었던 일에 관해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역불평등연구소가 주목하고 담론화해야 하는 지식이 바로 이러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건은 각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를 단일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축소하는 일은 중앙이 지방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거대 서사만 남은 곳에 지역이 주체로 설 자리는 없습니다. 통치의 대상으로 뭉뚱그려질 뿐입니다. 연구소가 대항해야 하는 것이 이러한 대상화의 담론이라면 우리가 지식을 다루는 방식이 그와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 불평등에 얽힌 공통의 구조를 염두에 두면서도 개별 지역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논점은 발제자께서 제시하신 다양성의 활성화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알고 나면 소위 지방소멸 담론의 허구성이 폭로됩니다. 지방소멸 담론은 권력의 불평등을 심화함으로 나쁜 것이기 이전에 현실을 왜곡해서 제시함으로 틀린 것입니다. 이런 담론은 지역이 지금 사람들이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생활 공간이라는 사실을 은폐합니다. 제가 본 바로 지역은 희망과 절망이 또 자부심과 수치가 끊임없이 경합하는 공간입니다. 지역의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다는 판단은
중앙의 시선, 발전주의적 시선으로 내려다볼 때만 그러합니다. 연구소가 만들고 이야기할 지식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 사람의 시선에 기초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 중심 관점으로 보면 지역은 나름의 조건과 나름의 과제, 나름의 경합이 있는 공간이고 따라서 가능성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지역불평등연구소는 희망의 담론을 제시하되 실제로 존재하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식과 담론에는 현실을 구성하는 힘, 못해도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자의 관점에서 지식은 무엇보다 존재하는 것을 지시함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실제를 밝히는 활동이고 지식은 이를 언어화한 것입니다. 희망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면 희망을 주장하는 담론도 허망합니다. 지역불평등의 현실과 구조를 충실히 탐구하고 발견한 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는 현실을 변혁하는 힘을 내포합니다. 이것은 지식이지만 모든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점에서 믿음, 가치, 지향이기도 합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자격으로 나중에 정리하는 건 제일 마지막에 하고요. 자료에 있는 것 중에서 세 번째 제가 한 거를 토론자 자격으로 짧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지역 불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이 유명한 사람의 말을 빌리면 저는 가지 정치적 무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온 국민이 뭐 KBS 9시 뉴스의 토론에 저는 추적 60분에 나온 건 아니지만 지역 불평등이란 말은 뭐 많이 아실 것 같고 지역 균형 발전이란 말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여기에 한 서너 가지 정치적 무의식이 있다. 입에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다 뭔가 그렇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하나는 한국의 지역 불평등이라는 것이 차별감 없이 연관성이 높다. 차별은 한국 사회에서 뭐 여러 차별이 있었지만 제일 근대적으로는 영혼함, 차별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주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전혀 딴 이야기를 할 때도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 같다. 두 번째 무의식은 뭐 비교적 최근인데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 지방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 격차가 심해지고 평평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구 위축이 되는데도 지역의 인구가 소멸된다는 것도 나라가 망한다라고 표현하지 그 지방이 망하거나 그 지역 주민이 망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국가주의적인. 그래서 모든 지역 문제가 국가 문제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정치적 무의식. 특히 이 국가주의적인 훈련을 받고 또 문화를 했던 지금의 중장년 이후 세대는 훨씬 더 심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국가적 렌즈로. 그래서 노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저출산 저출생을 걱정하는 것도 나라가 망하는 거지 뭐 집안이나 또 가족이나 우리 동네가 망하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대단히 지금 난감한 그런 종류의 정치적 무의식이다. 세 번째 정치적 무의식은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백약이 무효다. 이런 것들이 모든 논의에 알게 모르게 하고 있고 뭐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책 담당자, 공무원, 정치인, 관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의식에 가까운 어떤 전제라고 그럴까요? 생각의 버릇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마당에서 보면 아마 지역 불평등 또는 뭐 지역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두운 걸로 항상 결말이 나기. 그러면 넌 대안이 뭐냐? 그럼 뭐 그때부터는 아주 우울한 나도 뭐 별로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이제 뭐 잘 될 것 같으냐? 잘 되려는 전망은 나도 잘 못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주 우울한 이런 와중에 이제 지역 불평등 문제를 가지고 이걸 뭘 좀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매력이 있을지 사회적인 매력이 있을지 우울하게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 이 연구소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이 무의식을 해체해보는 거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2쪽의 자료집에 이제 있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지역 문제를 다뤄본 기본적인 관행 또는 익숙한 습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체로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국가 중앙정부 관점이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마찬가지죠.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름으로 단 지역 불평등도 불평등이라는 게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 국가 관점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국가 관점이에요. 국가가 보니까 뭐 이 지역 거기 이 지역하고 다르다라는 거지. 국가적 관점이니까. 사실 여기에도 알게 모르게 중앙이 있고 뭐 이런 관점, 국가가 있고 뭐 이런 관점이 굉장히 녹아 있고 지역 균형 발전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별로 벗어나 있지 않다. 또 하나는 경제와 발전 위주로 하는 이런 문제들이 더 이 비관적인 전망을 하게 하는 건데 특히 이 경제와 발전이라는 거는 국가 중심 관점하고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발전해서 지역 경제가 좋아져서 지역의 소득이 어때서 누구의 소득과 경제와 물적 토대가 좋아지냐라고는 좀처럼 묻지 않습니다. 지역 경제가 뭐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도 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경제하고 연결되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물적 토대가 또는 뭐 빈곤 문제가 삶의 상황이 이런 이야기까지 이어지기는 대단히 어렵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별로 없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균형과 형평, 불평등의 완화를 이야기하지만 왜라는 이야기를 좀처럼 잘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가 주로 도구적으로 국가 발전에 너무 불평등이 심하면 방해가 된다. 이런 도구적인 관점이 많아요. 이러면 경제도 발전을 안 하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거기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지 지역 상황이 나빠지면 그게 왜 안 좋은지 라는 이야기를 좀처럼 안 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 불평등 논의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입장에서 지역 주민에서 권리 또는 정의 또는 뭐 삶, 윤리 이런 문제까지 가야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특히 이제 뭐 한국에서도 공간정의 이런 이야기를 많이 지리학 쪽에서도 하고 또 하지만 권리 문제, 지역 주민의 권리, 지역의 권리, 공간에 대한 권리 이런 이야기는 있더라도 대단히 좀 소박한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있었던 국가 위주의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불평등의 문제화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지역 주민 입장에서 지역의 입장에서 삶에 좀 더 가까운 쪽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따져야 되는 좀 근본적인 의미, 가치, 이유 이런 것들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책 중심이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 저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0년 무렵까지 대부분의 이 논의가 사회적 논의 이런 것들이 나라 만들기, 제 표현입니다. 나라 만들기 시기를 거쳐오면서 정책 위주로 되어 왔고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는 것이 정책하고 크게 갈등 없이 서로 좋아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의료보험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 만들기, 나라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뼈대 중에 하나지만 그게 사실 사람들의 삶을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구분 없이 그렇게 하더라도 괜찮았던 그런 것들인데 이제 대개의 나라 만들기 시기가 조금 이제 지나가면서부터는 나라 만들기라고 하는 게 또는 정책이라는 것이 꼭 모든 사람들의 삶하고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냐라고 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정책으로 풀려고 하는 이런 문제도 많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지역에 돈을 어떻게 배분하면 되겠냐, 무슨 사업을 하면 되겠냐 이 이야기만 하지 실제 지역민의 삶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하고 기반이 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자나 또는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모든 걸 자꾸 정책으로 가는. 근데 여러분 정책이라는 건 집단에 대한 거고 집단에 대한 정책은 저는 굉장히 폭력적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을 하면 새만금으로 좋아지는 점도 있겠지만 그 부근에 살던 주민이나 어민들이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을 옮겨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삶의 터전을 완전히 이전해야 되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으로 훨씬 나빠지는 굉장히 폭력적인 이런 게 정책의 아주 피할 수 없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주 익숙한 거의 무의식화된 정책 위주의 접근을 어떻게 벗어나서 좀 더 주민의 삶에 가까운 쪽으로 할까 하는 이것도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 불평등 또는 이거에 대한 대안들이 중앙정부에 대한 청원형 로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거의 모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모든 문제가 이게 수직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관료의 전문성, 학술적인 전문성으로 교육 불평등 따로, 지역의 교통 문제 따로, 에너지 문제 따로, 환경 문제 따로, 뭐 산업 문제 따로 각각 중앙부처부터 이렇게 일반되게 수직 계열화를 해가지고 밑에 오면 엉망진창이고 사실은 그게 다 엮여 있는 건데 엮여지지 않고 통합되지 않고 그냥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의사들 파업 때문에 난리가 난 의료 문제만 하더라도 의사들이 지역에 없는 이유가 의과대학에서 뭐 정원이 적어서만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살기 어렵고 교육도 뭐 그렇고 뭐 지역 사람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면서 생긴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어떤 삶의 전체 조건 문제인데 수직 계열하다 보니까 복지부가 산업 문제, 교육 문제, 삶의 환경 문제 이야기하기에는 그건 우리 거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실제 문제 해결 대안을 내더라도 새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다시 이 지역의 관점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는 방식이 안 되면 아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뭐 이렇게 된 데는 뭐 저는 미래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람들 지식분자들의 책임이 제일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저 포함 교수들 그다음에 전문 관료제 하에서 전문 관료들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연구소가 잘 방향을 잡아서 지금까지의 어떤 것들의 비판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수 있을지 그런 과정을 차근차근 하는 그런 일종의 거점 또는 자극제 이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